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스킬 왕제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2주 전 영상이죠. 용가리님 2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세트 했죠. 저구 뱅킹 실수해서 다시 칩니다. 대구는 하점자고 칠 때는 이렇게 저구 뱅킹 실수하면 바로 안 하고 다시 쳐줍니다. 대회 같으면은 엄격히 넘어갑니다만 지금 뭐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를 뭐 향상시키러 온 거니까요. 고점자한테는 안 봐줍니다. 저점자한테는 봐줍니다. 아직까지 용가리님이 초구 뱅킹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스키랑 제가 초구를 칠 때는 어떤 당점과 어떤 두께, 그 다음에 물론 또 이 테이블만의 특성이 또 있어요. 옆 테이블과 옆 테이블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스키랑 이제 아무래도 이 테이블을 자주 치다 보니 거의 이 당구장 오면은 7, 80%를 여기서 칩니다. 그러니까 초구 뱅킹에 대한 두께 당점은 스키랑 제가 이 테이블에서는 아주 좀 최소화되어 있다고 보고 약간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저도 옆 테이블 가면 초구를 잘 못 칩니다. 생각보다 이 테이블보다 한 팁 수가 한 팁 정도는 더 줄여야 되더라고요. 여기도 뭐 1팁 정도 주는데 옆에 가면은 거의 뭐 반팁 내지는 무단 개념으로 밀어쳐야지 되더라고요. 어떤 두께를 치냐에 따라서 초구가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공이 될 수가 있고요. 뒷공 포지션이 되고요. 대충 또 득점을 위한 강한 샷이라든가 대충 치면 또 공이 많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구를 친다는 것은 고점자가 저점자한테 초구를 양보한다는 것은 초구에 많이 먹어봐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구를 놓치게 되면 상대한테 싸다 주는 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구를 후속 배치까지 하면서 뒷공 모아치기를 해서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저점자분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뒤늦게 그거를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한 400점 때까지는 앞돌려치기를 많이 쳤어요, 초구를. 근데 물론 앞돌려치기는요 1득점을 위한 샷입니다. 예전에 고수분들이 하점자들에게 어떤 주는 핸디캡이었어요. 예. 겸수가 결국 핸디캡이잖아요. 이 핸디캡인데 초구만큼은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특히 경상도권에서는 초구를 앞돌려치기를 뒤돌려치기를 금지시키는 뒤돌려치면은 후속 배치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앞돌려치기를 쳐도 잘 치면은 뒷공이 모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뒤돌려치기가 훨씬 더 모으기가 쉬워요. 앞돌려치기도 모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 그런 면에서 아마 고점자들의 횡포, 혹자들은 고점자 횡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핸디 점수라는 것도 더 저점자에 대한 횡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떤 조율적인 게 예전에는 뭐 옛성인한다 선배님들이 그런 서로의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디 점수를 접어주는 대신에 초구 뱅킹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로 또 앞돌이치기 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사구 룰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외국의 유럽이나 베트남 이쪽에서는 사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구라는 말이 보통 이제 그 뭐 리브레 본토 발언은 르브르라고 얘기하죠. 프랑스 말로. 그다음에 뭐 보크라인도 공을 3개나 또 꽂히고 르브레도 결국 공을 3개나 꽂히고 쓰리 쿠션이 아니다는 거지. 사구란 말은 사실 일본이나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 4개를 가지고 특히 또 큰 공 65.5mm를 가지고 또 작은 테이블 이 중대가 일본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용어를 일본 말 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중대도 못 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중대 자체가 일본식이거든요. 국내에서 제작했다 하더라도 이 중대를 만든 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이 규격을 만들었고요. 원래 국제식 중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제식 중대 이 중대보다요 조금 더 커요. 구격이 약 10cm 가량. 그러니까 국제식 중대가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구를 치는 대대, 이 대대는요 국제식 대대입니다. 국제식 대대는 동일한데 이 중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식 중대와 국내식 중대가 결국 일본식 중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식 중대인데 국제식 중대 이거보다 약 5cm가 더 큽니다. 사이즈가. 대대는 10cm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일본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또 일제 강점기 때 이 당구가 황제부터 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이 사구를 치는데 외국에서는 이 사구란 게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 당구를 자기 나라 왜 그러면은 사구를 쳤냐면요. 중대를 작게 시집한 게 일본 애들이 작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나마 뭐 지금도 한국보다는 작죠. 근데 원래 일본 사람이 작아요. 작아서 키 큰 사람이 하는 대대나 이런 데서는 못 친단 말이에요. 이거 Q 사거리 말하죠. Q 사거리라고 하죠. 보통 Q를 칠 수 있는 공간적인 협소한 공간이 이 테이블이 크다 보면 작은 사람이 치기는 키 작은 사람이 치기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만의 어떤 규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최소화시켰고 될 수 있으면 대대 테이블과 비슷한 시스템이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작은 테이블에서는 61.5mm를 치니까 시스템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맞춰서 사이즈를 키운 거죠. 65.5mm로. 65.5mm로 키우니까 뭐 점점 키웠겠죠. 61mm, 62mm, 63mm, 64mm, 65mm 막 키워봤겠죠. 쳐봤겠죠. 전문가들이. 그러면서 65.5mm 치니까 이 테이블 시스템이 대대 테이블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5.5mm 공이 생겼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을 잘 만드는 나라는 벨기에이기 때문에 벨기에 아라미스 공이 가장 생산을 잘하기 때문에 아라미스가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공을 잘 만들어요. 지금 합성 수지를 쓰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당구 공이 빨리 상합니다. 이 짱구가 빨리 돼요. 근데 요즘 공은 아무래도 압축 기술이 예전보다는 성분 자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오래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5년만 지나면 공이 짱구가 됩니다. 공이 딸그면서 특히 수구, 이 내공, 이 노란 공, 흰 공은요 많이 테이블을 찌그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이 빨리 딸거든요. 많이 짱구가 되고. 근데 빨간 공은 사실적으로 많이 잘 딸지를 않더라고요. 제 공도 지금 제 공을 산 지가 약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65.5mm 아라미스 공을 샀는데 2021년도 한 3년 안 됐군요. 횟수는 3년인데 만 3년이 안 됐는데 벌써 제 공의 흰 공은 빨간 당점이 거의 따라가요. 그 정도로 공이 딸딸한 거죠. 많이 치다 보면 공을 막 닦으면서 누를 수도 있고. 하이런을 치네요, 황제가. 제가 이번에는 해설을 많이 안 하고 이런 번외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요. 스키랑 제가 제 거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잘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장타를 칠 것 같습니다. 과연 30점대를 치느냐? 지금도 좋아요. 20점대를 치냐 그게 관건이겠죠. 이건 더 조금 더 정면으로 맞아주면 더 좋았던 곡인 것 같은데 약간 뒤로 흐르면서 약간 난구가 되고 물론 삽입으로 구멍 넣어 치면 되는데 이 공 이렇게 가리를 쫑이 나서 천만다행이네요. 잘하면 세리가 나올 수 있는 공이에요. 아유 좀 얇았네요. 생각보다 얇았죠. 조금 더 두툼하게 쳤으면 일목적으로 조금 더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지금도 실수하는 게 약간 극하단을 많이 주고 치면 좀 끌려오는데 그냥 당점만 주고 치니까 밀려가죠. 억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각이었어요. 26점밖에 못 쳤네요. 지금도 영가리님이 착각하신 게 지금 공은 이 각 자체가 좁기 때문에 내공이 억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빗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입사되면 스핀이 있어야지 갑니다. 스핀 없으면 입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사는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득점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스핀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공이라서
요런 공은 200점 정도 되면은 용가리님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00점 대는 저런 공을 당점 미스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용가리님이 앞으로 모든 여기 영상에 출연하시는 저점자분들은요, 저보다 저점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보다 저점자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끝 이게 아니고요. 이 영상을 자기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가 놓친 부분 있죠. 놓친 부분, 실수한 부분. 평상시에도 잘 안 된다. 이 실제만 하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딱 캡처하십시오. 손으로 핸드폰을 딱 캡처하셔가지고 그거를 실전 구장에 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시면 아마 본인의 실력 향상이 아마 무궁무진 급발진 아니 뭐 급성장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했네라고 넘기시면 발전이 없어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근데 그 실수했던 부분을 딱 정지시켜서 화면을 캡처해서 그거를 구장에 가서 그 화면을 펼쳐놓고 똑같은 배치를 놔두고요. 분필로 자국을 만들어서 수십 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번, 저는 적정한 걸 한 100번이나 보인다. 100번. 100번 정도 하시면 지금도 스케일한테도 기억 팍 비트는 거 보셨죠? 아직도 강하게 칠 때는 이런 버릇이 남아있죠. 저도 제 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100% 깨끗하게 지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저도 300점대에 이 제 폼을 수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2년 넘게 흘렸지만 아직도 100% 깔끔하게 옛날 폼을 잊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도 아쉽죠. 지금 공은 득점했으면 다 득점으로 갈 수 있는 공이고 7인 내에 끝날 수 있는 공인데 그래서 킴 조절도 이렇게 살살 했는 거거든요. 일목적구를 요 정도 올라갈 정도까지만 샷 파워를 딱 조절했잖아요. 이목적구까지 갈 정도. 이런 것들이 저점자분들이 유심히 보는 게 스키랑 제가 실수했는가 보지 마시고요. 왜 실수했는가. 물론 당점 미스지만 이 자기 공이 이목적구까지 갈 정도의 힘, 일목적구가 이목적구까지 올 정도의 힘, 요거의 배분을 잘 보셔야 돼요. 고점자들은 저렇게 힘을 조절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몸소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31.8이닝인데 31점에서 26점을 하이런을 쳤고 나머지는 지금 5점밖에 못 쳤다는 게 참 아쉽죠. 지금 이 공도 이 공을 세워치기를 하면 이 공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조건 두께만 조절하면 이렇게 두께만 조절하면 생각보다 좀 얇았죠. 지금은 좀 더 두툼하게 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려지고 나도 맞아서 길게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공이 훨씬 예쁜 공이 돼요. 지금도 크게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음을 모을 수 있는 공은 아니에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크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 스키랑제의 의도는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일목적구를 이 1구역 내지는 2구역 안에만 내려놓겠어 이 일목적구의 근거리에 두고 다시 한번 치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모을 수 없는 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조금 더 지금보다 약 1.5배 더 강하게 쳤으면 이걸 좀 이 정도로 갔겠죠. 투 쿠션에서 또 올려 쳐주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스키랑 제가 다이렉트를 안 치고 투 쿠션을 쳤는지. 다이렉트 치면 201로 간 봅니다. 물론 강하게 쳐서 내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모으면 또 이 조건은 내가 1조건을 강하게 치면 이 조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하게 친다는 것은 후속 배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죽여치기로 강하게 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끌어치기로 잘하게 친다는 것은 목적구를 모으기가 상당히 물론 재수로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칠기삼이죠. 정확한 의미는 지금 맞세를 쳐서 공을 끝까지 깨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지금도 실수해요. 이 득점을 했지만 이 공이 살짝 두껍게 맞아줘야지 이렇게 가면서 이 뭔가 키스가 나면서 내 공도 득점되면서 요 세 공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맞세를 잘 친 맞세이고요. 지금 스키랑 제가 친 맞세는 어설픈 맞세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분명히 의도는 이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한 20% 치려고 생각했던 공인데
생각보다 큐를 많이 세우면서 곡구가 많이 발생되면서 얇게 묻어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두께 조절을 좀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용가리님이 계속 저조한데요. 지금 공도 그렇게 200점 아랫대에서는 난구성이에요. 이것도. 이따 과감하게 이렇게 세워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겁이 나는 거죠. 세워치기가 겁이 나니까 역회전을 주고 이쪽에만 이 언저리에만 입사되면, 여기 입사되면 바닥 서버리면 죽을 수 있고요. 요 언저리에만 입사되면 역회전을 주면 여기서 퉁 튕겨서 밀림의 자연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물론 샷파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스키랑제도 지금 공을 모으려고 했는 다이렉트를 시전했죠. 자, 이런 공도 용가리님 입장에서는 이 공이 다소 어렵잖아요. 그럼 굳이 이걸 치려고 하지 말고 이 공을 세워치기 형태로, 지금 이걸 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공을 쳐서 세워치려고 하셔야 돼요. 네, 의도는 그렇겠지만 이 당점이 잘못됐죠. 여기서 맞고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스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무회전 내지는 느낌팀만 줘도 입사 반사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런 입사 반사각의 개념이 정면일 때는 하점자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약간 빗각이나 약간 억각이 있으면 하점자분들이 그 입사 반사각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와서 내공이 두께를 맞고 벌어지는 이 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되겠구나. 입사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반사 안 돼. 무당일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반사 안 되려면 좀 더 세우려면 내가 좀 역회전이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들을 빨리 섭렵하시는 분이 입사 반사각, 그 다음에 분리각에 대한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저점자일수록 입사 반사각, 이 분리각 세 가지, 이 삼각은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300점까지는 수월하게 갑니다. 그 점을 꼭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끌어치기도 아쉽네요. 자, 이런 공이 이제 고점자가 이런 공을 주면 저점자들은 이렇게 빨리 치면 안 되고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어디 갈 것인지, 이 공이 어디 갈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에 이렇게 공이 있을 땐 더더욱이요. 이렇게 되면 하점자는 이제 불안하죠. 이렇게 충분히 끌 수 있지만은 이 공이 있음으로 해서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안 끌라는 생각을 많이 끌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는 순간 적게 끌려고 하다가 보면 약간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이거를 옆돌리기 치는 방법이죠. 끄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거 많이 끌어버렸죠. 생각보다 큐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눕히는 각에서는 밀린 각인데 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당점보다 한 팁 내지는 한 팁 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께는 정상적인 두께를 설정하면 무조건 많이 끌려요. 다행히 이게 디펜스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걸 쳤다는 것은 그나마 좀 조이스가 좋았다고 보시고. 아이고, 이거 뭔가요? 운칠기삼이네요. 자, 어렵게 11인까지 끌고 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찬스의 공들이 많았는데 스스로 조금 실수를 많이 하면서, 스키랑 제가 이제 700 못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줍잖은 실수가 많아요. 어려운 공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고점자도 실수를 할게. 근데 이제 공 실컷 모아놓고 실수하고 뭐 어처구니없는 실수,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해요. 황제가 한 이닝당 꼭 2번 정도는 합니다. 그 2번만 줄이면 뭐 이닝수가 엄청나게 줄을 획기적으로 줄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700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공은 잘 치잖아요. 의외로 뒷공까지 되고. 그런데 쉬운 공에서 어처구니 없이 공 다 모아놓고 뭐 삑사리 난다든가, 공 다 모아놓고 마세이 삑사리 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뭐 힘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 뭐 못 맞추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 700은 좀 무리다. 한 2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제어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5이닝 안에 끝나는 그런 타이밍이 되면 700점 올려야 되겠죠. 자, 이번 판에 쿠션 더 가나요?
자, 지금도 끌어쳐서 두께 설정 요 정도로 해주면, 요 정도로 해주면, 요 정도로 해주면 예쁜 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열로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오죠. 뭐 덧대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요걸 밀어주면서 뒤돌리치기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옆돌리치기도 나오죠. 근데 옆돌리치기는 이 공이 갔다가 이렇게 돼서 두껍게 치게 되면 짧게 패턴에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키스가 나면서 얘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두껍게 쳐야 되거든요, 이 공을. 끌어야 되고. 그래서 횡단을 쳐버렸네요. 어차피 이것저것 다 키스라고 봤을 때 횡단이 만만해 봐야했던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4구에서 횡단샷은요, 3구 횡단샷 잘 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4구에서 횡단샷은요 정말 이런 좁은 각에서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한 10포인트 이상의 떨어진 각이면 그나마 가능한데요, 0.5포인트 각, 어중간한 이런 공은요 정말 횡단을 쳐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수했어요. 이번엔 초이스 완전 미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뭔가요? 아이고, 또 죽었네요. 이거 퍼펙트 게임으로 가나요? 자, 지금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래서 0점입니다. 0점. 지금 운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의 부위를 그네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들어갔다고 보고 강력하게 쳤던 공인데 아쉽네요. 현재 점수 빵점입니다. 빵점. 자, 쿠션을 많이 치네요. 자, 11이닝에 쿠션 들어갔는데 아직도 쿠션 치고 있습니다. 뒷공이 어려워요. 그만큼 지금 또 쿠션 치기엔 참 애매한 공들 많이 오죠. 세워치기 뭐 이런 것들만 오니까 지금도 느낌에 원팁 정도는 줬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니면 무당으로 좀 더 두툼하게 쳤으면 어땠을까. 결과론입니다. 저런 세워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또 설정했는데 지금은 앞돌려치기 조이스가 맞죠. 또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은 딱 보이죠. 구멍 넣어치기. 구멍 넣어치기. 거의 2 출발이라고 보고 2.5 5 정도 치면 되겠네요. 자, 스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쳤는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